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체 하는 옥군입니다. 9월 2일 오후 5시 4분 됐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후로 이제 뭐 장관들 임명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해가지고 김민석이부터 해가지고 인사청문회하고 지금까지 쭉 해서 이제는 이름도 모르겠어요. 뭐 하도 비리도 많고 뭐 2억 원이라는 사람이 또 요즘엔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쪽에는, 민주당 쪽에는. 그럼 왜 그렇게 되겠느냐는 거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대체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된 사람은요, 저부터도 뭐 이제 저야 뭐 무식하니까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저부터도 만약에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을 시켜준다, 그럼 안 하겠죠. 전환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켜준다고 그래도 안 하잖아요. 물론 국민의힘 제대로 된 자리인데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우랑 조금 다르지만, 이재명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장관을 시켜주겠다, 안 하죠. 저 같으면. 왜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짜 대통령 밑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다행히도 저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없겠냐고요. 능력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이재명 정권에서 뭐 장관직을 맡아달라 하면 고사하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위치에 있고 그 정도 지능이 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를 모르고, 또 저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 판결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뭐 장관 자격이 일단 없는 거니까, 그거는 일단 뭐 무식한 거니까, 무능한 거니까,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를 대충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도 장관을 하겠다라고 저렇게 난리를 친다는 거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그냥 권력 욕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권력욕밖에 없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기가 쉽지 않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의로운 사람들은 이제 성실하고, 대부분. 물론 안 그런 사람이 간혹 있다는 거지, 대부분은 성실하고 그런 측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면이.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실력이 있을 확률도 높고, 그런데 권력욕에 그 사리사욕에 눈먼 사람들이 실력이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어떻게든 편법으로 하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거짓말을이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정부가 인재난에 허덕거리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진짜 어쩌다 간혹 가다가 아주 특이하게도 실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간혹 일을 하게 될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의해서. 현실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아는데 그 밑에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전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든 편법으로 해먹으려고 그러고,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자리에 올라갔고, 그런 그 위치까지, 뭐 국회의원이든지 뭐든지,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짜 정치에 관심 갖기 전부터 우연찮게 알게 됐던 김현 같은 의원. 야, 그 의원은 제가 이제 알 수가 없었는데, 그때 하도 떠들썩한 그 대리기사 폭행 사건, 거기에 연루돼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거죠. 야, 저는 그때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자리를 꿰차고 있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으니까요.
제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그때 속아가지고 아 좋은 사람이구나 했었는데도 좀 그때 의문 부호를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새겼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우리 그 옛날 속담에 사자성어에 유유상종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김현이라는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오른팔 왼팔 뭐 이랬었어요. 오른팔이네 왼팔이네 뭐 이러고 있었어요. 세월호 때 막. 예. 근데 김현 같은 인물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곁에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미 인생은 유유상종이라는 측면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예요. 그때 이미 알았을 때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땐 몰랐죠. 유유상종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는 지금 죄 비슷한 사람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게 유유상종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실제로 그런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간혹 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특수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현실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아주 정의로운 사람인데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참여하게 되거나 혹은 전혀 또 어떤 정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의도로 그런데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기기 때문에 유유상종이 100%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연 그런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현실 세상을 살아보니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좀 정치랑은 멀어서 아무튼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제가 살아보니까 대체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주위에는 정의로운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간혹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게 과연 그런가 하고 이제 그 유유상종인가 이제 그게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살아본 결과 대체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가 거짓말하고 어찌됐건 곤모술수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해가지고 부정선거까지 일으켜서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정권 그 대통령을 잘하고 있는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생트집만 잡아가지고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위성락이니 뭐니 그 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저는 이제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걸 못 봤는데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냥 MBC에서 보내주는 거, KBS에서 보여주는 그 영상만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수많은 영상들이 국회의원이 뭐 예를 들어서 청문회 하는 것도 제가 원하면 다 찾아볼 수 있고 뭐 정부 관료 되겠다라고 이제 그 뭐 청문회 하는 사람들 그런 내용도 제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고 또 제가 보고 싶지 않아도 몇 번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꾸 그 뭐 올라오니까 특히 요즘엔 짧은 영상 그거 지가 알아서 올라오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가 좀 많이 보게 되는데 뭐 민주당 즉 그 한 자리 하겠다는 사람들 수준이 전부 그 모양이죠. 거의 90%가 그 모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유유상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세계 최고로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123 계엄 이전에는 뭐가 달라졌냐면 그 이전에는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도 잘 몰랐어요. 일반인들은.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MBC나 KBS에서 내보내는 방송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또 설마 그러겠어 하는 마음도 있고 정치인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래도 인간인데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저 같은 경우 그랬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 많았을 거예요. 이제 정치에 관심도 없고 저 같은 경우 게으르니까 찾아보지도 않고 근데 또 MBC나 KBS에서 내보내는 방송 보면은 뭐 지금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을
정말 훌륭한 정치인인 것처럼 포장해서 방송을 내보내니까 뭐 다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뭐 국회의원들 뭐 또 뭐 몇몇은 안 좋지만 또 대부분 그래도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1.23 계엄 이전까지는 뭐 이재명 당선자도 잘하고 있고 왜? MBC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관심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1.23 계엄 이전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 저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여먹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왜? 국민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도둑질에 비유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권을 도둑질한 건데 도둑질에 비유하자면 사람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누가 도둑질하나 이러고서 감시하고 있으면 도둑질하기 어렵잖아요. 거의 불가능해지죠. 진짜 무슨 뭐 하늘이 낸 진짜 정말 도둑의 천재 아니면 도둑의 신 아니면 진짜 불가능할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야 누가 도둑질하나 이러고서 감시의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와중에 도둑질을 해낸다. 그거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1.23 이전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 같았으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도둑질을 하는지. 아이 설마 도둑질 하겠어?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은 게 에이 설마 부정선거 있었겠어? 그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이 분위기잖아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1.23 이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를 포함한 에이 설마 그러겠어?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겠어? 국회의원 뭐 정청래니 뭐니 박찬대니 뭐 아유 괜찮은 사람이겠지. 택도 없는 소리죠 이제는. 다 알아버렸어요 국민이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국민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이 속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은 알게 됐다는 거죠. 예전이랑은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강유정 대변인이 무슨 뻥을 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죠.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거의 다 안다고 봐야 되고요. 윤어겐 외치는 젊은이들은 무조건 다 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이전부터 알았느냐? 아니죠. 광화문에 예전부터 문재인 때부터 모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숫자는 지금의 숫자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10분의 1이 뭐예요? 한 20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이 감시의 눈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계속 실패하게 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온 국민이 자꾸 감시의 눈을 떠요. 예전에는 감시의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무관심할 때 슬쩍 모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도둑질이 일어날 거야. 잡아내야 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도둑질이 일어날 거라는 건 평소에는 그냥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 정치인들이 이재명을 비롯한 그 주변에 정말 그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편안하게 도둑질을 했던 거죠. 국민들의 이익을 계속 도둑질했던 겁니다. 저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그때는 국민들이 그걸 모르니까 도둑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도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감시의 눈을 뜨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의. 그러니까 그들이 도둑질하기가 너무 쉬웠죠. 그래서 그거를 진짜 지금 문재인 때부터만 따져도 10년이 넘게 그 짓을 계속 해온 거고 그 이전부터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도둑질을 해왔다는 겁니다. 국민의 이익을. 그때는 국민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쉽게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국민을 계속 속여가면서 방송으로 속이고 막 이래가면서 계속. 그런데 이제 지금 결정적으로 1.23 계엄 이후에 달라진 게 그거라는 거죠. 이제 많은 수의 국민들이 야 도둑질이 일어날 거야. 쟤네들 우리 거 훔칠 거야. 감시해야 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자꾸 놓치고 또 놓치고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민생 쿠폰 돌린다 국민한테 뭐 20만 원씩 돌린다 그러면 옛날에 효과 무지하게 좋았어요. 자기들이 선전하는 대로 국민들이 거의 다 속았으니까요.
이거 하면은 내수가 진작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유리한 부분만 막 부풀려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짓말까지 섞어서. 그럼 국민들이 그러네. 거기다가 나 꽁돈 뭐 2, 30만 원 또 생기네.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확 올라가잖아요. 국민들이. 그게 도둑질 당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세금으로 다 메꿔야 되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1.23 계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죠. 지금은 유튜브에서 계속 젊은이들이 그런 영상을 올려요.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 민생 쿠폰 이런 겁니다. 결국은 다 세금으로 돌아오고 뭐 이렇게 진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도둑질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 돈으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재명 당선자는 예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 짓으로 재미 짭짤하게 봤죠. 그거 돈 경기도지사 시절에 돈 경기도민한테 다 돌려가지고 자기 지지율이 엄청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자기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당선자 어록 중에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 어딨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돈 싫다는 사람은 없겠죠. 아무튼 그 사람이 이재명 당선자가 그런 식의 마인드로 똑같은 마인드로 아마 대통령 되기 전에 에휴, 내가 대통령 되면 쉽지 뭐. 자기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국민한테 슬쩍 그래서 되자마자 한 짓이 되자마자 했잖아요. 벌써 3개월도 안 됐는데 되자마자 한 짓이 국민한테 돈 뿌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유 보나마나 속겠지 또. 아유 돈 준다는데 싫다는 국민이 어딨어. 내 지지율 확 올라가겠지. 예. 너무 쉬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달라진 게 있죠. 돈을 뿌리는데도 지금 잘 안 돼요. 이제는 이재명 당선자의 느낌은 그럴 겁니다. 이상하네. 돈을 뿌리는데도 왜 안 되지? 효과가 왜 이렇게 없지? 그렇게 경기도지사 시절에 돈 뿌린 거하고 지금 돈 뿌리는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효과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 굵직굵직한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대통령이 된다는 건 다른 거예요. 경기도지사 시절하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도 별로 관심 없어요. 경기도민도 경기도지사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경기도민도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런 자리예요. 온 국민의 관심이 다 쏠려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더군다나 1.23 계엄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는 감시의 눈을 뜨고 있는데 제가 잘하나?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재명 당선자가 잘하나?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저 새끼 저거 잘하고 있나? 예전에는 에이 뭐 잘하겠지 뭐 이런 시각이었죠. 온통 국민들이. 지금 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많은 국민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죠. 저 새끼 저거 잘하겠어? 감시의 눈을 뜨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소비 쿠폰 뭐 국민들한테 돈 뿌렸어요. 이 새끼 이거 잘한 거야? 네. 아니 결국은 나한테 30만 원 주더니 세금으로 50만 원 뜯어가야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그것 때문에 효과가 자꾸 예전보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는 아마 쉽게 봤을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잘 먹혔으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돈 뿌리니까 뭐 그때 경기도지사 제가 기억하기도 그래서 저도 이재명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속았어요. 경기도민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잖아요. 아 이재명이 정말 잘했다. 근데 그게 다 돈 뿌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으로 한 거니까 어찌됐건 그러니까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요번에 그 김문수 후보가 나와가지고 똑같이 경기도지사를 했었는데 결국 김문수 지사가 다 해놓은 거를 이재명이가 그런 식으로 돈이나 뿌려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지지율을 흡수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쉽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 이거 뭐 쉽지 않나. 국민들 뭐 돈이나 좀 뿌려주면은 그 개돼지들이 뭐 당연히 뭐 나한테 지지하겠지 뭐. 지금 그 방식으로 속고 있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아직도 많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세계 최고가 될 거라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토양 자체가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거기서도 이제 굵직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1.23 계엄 때문에 저 같은 국민이, 저 같은 사람이 생겨난 거죠. 아니 이것들이 도둑질하고 있었네. 그럼 이제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감시를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죠.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줄었어요. 예전엔 거의 다였어요. 그냥 국민들이 거의 다 속고 있었어요. 왜? 관심도 없고. 아니 잘하겠지 뭐 MBC에서 그렇게 방송하니까. 요번에 MBC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 감옥에서 그 뭐 속옷만 있었고 뭐 그거 장면을 갖다가 이것들이 또 MBC에서 유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아주 뻔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전체 화면을 보여주는 게 나아요. 걔네들 그거는 진짜 불을 보듯 뻔한 게, 걔네들은 그거 MBC에서 그걸 내보낸다? 그 자료 가져다가 지들이 악마의 편집을 안 하겠습니까? 정말 골 때리게 편집해갖고 그것만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전부 저들의 그 의도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막 열받고 뭐 이제 뭐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저거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뭐 그들의 의도대로 사람들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악마의 편집 같은 거. 그거 악마의 편집만 있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런 방송을 할 때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예, 그런 짓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입수해갖고 이 국회의원 놈들이 보고서 MBC에 넘겼는데, 그럼 그 전체 화면을 걔네가 내보내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럼 100% 저는 진짜 옛말에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내가 장을 지진다. 예, 제가 진짜 장을 지진다. 예, 무조건 장난질 치겠죠. 그 자료가 쭉 있으면 이제 그거 갖고 자르고 지들 유리한 데만, 불리한 데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 누가 보기에도 국민이 보기, 아우 저거는 저것들이 너무하네. 저것들이 대통령을 저렇게 다뤄도 되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다 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아주 요상하게 보이는 부분만 고를 거란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어붙이기 할 때도 이상하게 이어붙이면 정말 이상하게 보여요. 네, 아무튼 그럴 겁니다, 저놈들이. 그래서 저기 어떤 보수 유튜버는 차라리 그럴 거면 다 오픈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 오픈하자. 제대로 된 통으로 된 거를 오픈을 해야지. 그 MBC의 손에 넘어갔으니 저것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거죠. 네, 그렇게들 여태까지 해왔다는 거죠. 여태까지. 근데 이재명 당선자는 그런 방식이 너무 쉽게 통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정말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드러나지 않은 범죄까지 치면 진짜 뭐 이재명 당선자는, 그런데 거의 사람이 아니죠. 근데 드러난 것만 해도 수많은 범죄, 예, 그거를 저지르면서도 저렇게 지금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자기가 올라갔을 때 입장 바꿔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너무 쉽다. 이 개돼지들, 이 국민들 내가 속이면 내가 국민을 위한다니까 진짜 위하는 줄 아나 보지? 이런 생각을 속으로 안 했겠습니까? 내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하는 사람이, 내가 국민이 최우선입니다 하니까 이 개돼지들이 당연히 그렇게 믿겠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바보가 삼척동자가 아닌 다음에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이재명 당선자가 그래서 이제 너무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개돼지들 돈이나 조금 입에 물려주면, 그냥 손에 쥐어주면 그냥 뭐 지지율도 팍팍 올라가고 뭐 나는 뭐 정말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생각이 들떠 있었을 거예요. G7에 가는 그 전용기에 올라탈 때까지, 내리기 전까지 그 안에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때 이재명 당선자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 이거 뭐 이 개돼지들 내가 돈이나 조금씩 뿌려주면서 하면은 뭐 나 지지율 엄청 올라갈 거고, 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거고, 그런 헛된 꿈에 부풀어 있었겠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현타가 온 게 G7에 가는 그 비행기 전용기에서 내릴 때부터 그때부터 현타가 시작됐을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얻어맞고 있는데, 이제는 뭘 해도 안 된다는 느낌일 거예요. 지금쯤은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느낌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겁이 날 겁니다. 아마 이재명 당선자는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는 현타를 처음에 한두 번 겪을 때는 이거 왜 이러지 하다가 이제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이제는 뭐 할 때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자기 뜻대로는 잘 안 속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이것들 도둑질 할 것 같은데 하고 눈 똑바로 뜨고 있는 상황과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자기 일 하는 상황은 다른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냥 무관심하게 다 국민들이 다 자기 일 했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슬쩍슬쩍 도둑질하기 좋았죠. 국민들의 이익을 지들이 도둑질해갖고 챙기기 좋았죠. 국민들이 뭐 관심 안 가지니까 슬쩍슬쩍 하기 좋았죠. 감시에 카메라도 없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두 눈 똑바로 뜨고 야 요것들 또 도둑질 할 거야 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 얼마나 도둑질 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당선자가 거기까지는 그 사람은 잔머리가 좋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잔머리하고 머리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웃구는 머리가 좋은 거고 잔머리도 좋아요 저는. 잘난 체하는 웃군입니다. 근데 이재명 당선자는 잔머리만 좋지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걸 놓쳤을 거 아닙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내가 예전처럼 하면 다 먹혀.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 개돼지들 돈이나 좀 몇 푼 지어주면 전부 내 지지율 올라갈 텐데 나 또 지지한다고 난리칠걸. 내 지지율 혹시 90% 넘어가는 거 아닌가 몰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쯤은 이제 아마 겁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잘 안 통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안 통하지? 돈을 주는데도 왜 이러지?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돈을 주는데도. 그러니까 이번에 그랬죠. 또 하려고 했던 거 이제 안 한다. 캔슬 시켰잖아요. 또 국민지원금 그거 준다고 해다가 그거 캔슬 시켰잖아요. 이번에. 안 먹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한번 뿌리면 그냥 자기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는 게 체감이 됐을 거예요.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 근데 뿌렸는데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뭘 해도 지금은 이재명 당선자가 뭘 하나를 해도 전부 이 조국이 또 풀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개욕을 먹고 뭐 강선우 저거 했다가 또 개욕 먹고 김민석이 저거 했다가 또 개욕.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제대로 된 인물을 그러면은 임명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 당선자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제대로 된 사람은요 이재명 당선자가 임명하면은 저는 안 합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은 고사한단 말이에요. 거절한단 말이에요. 나 장관 안 합니다. 이 정권에서는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속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은 이 정권에서는 안 해요. 내가 왜 여기서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밑에를 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재명 정권 제대로 된 사람의 경우에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 시켜준다 그러면 하겠어요? 저는 안 합니다. 그 바보들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바보들만 지금 장관에 계속 시키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내놓으면 지지율 깎아먹고 내놓으면 지지율 깎아먹고 그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는 지금 뭐를 해도 자꾸 지지율이 깎이는 상황이죠. 예.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넘어서 이제 그걸 좀 더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정치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아픔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다. 자, 이 고문 전문가, 희망 고문 전문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